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리액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훅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훅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훅스란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갈고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훅스 문법들은 대부분 다 앞에 USE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공부하시다가 USE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든 간에 훅스 문법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훅스라는 건 리액트 버전 16.8 이후 버전에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액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리액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리액트 버전 16.8 이후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상태 관리라든지 생명주기 관리 같은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램 자체가 클래스형 컴포넌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간결하고 훨씬 더 성능적으로도 우수한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따로 공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건 유저 스테이트인데요. 유저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렌더링 주기를 관리하는 것, 상태를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훅스에 있어서 유저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유저 이펙트는 함수형 프로그램에다가 생명주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훅스라는 건 크게 보시면 이제 부연 설명과 같이 상태 관리와 생명주기 관리를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존에는 16.8 이전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현재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버전 자체는 리액트 버전 16.8이라든지 이런 버전은요, 여러분들이 따로 터미널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패키지.json에 보시면 해당 모듈을 확인하시면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8점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저 스테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테이트는 자, 리액트에서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 제공되는 훅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상태 관리가 도대체 뭔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태 관리라는 건 화면을 언제 갱신을 해야 될지, 언제 화면을 렌더링을 해야 될지, 렌더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화면을 그려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화면을 다시 그려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상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면 어떤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변수가 변경이 되면 이 순간에 리액트는 화면을 다시 그려줘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소 중에서 이 유저 스테이트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에 대한 현재 값을 의미하는 것과요. 두 번째는 상태를 변경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함수를 통해서 상태가 변경이 되면 이 첫 번째 값이 변경이 되고요. 이 순간 렌더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렌더링이. 화면이 다시 그려지는 동작입니다. 특히 이 리액트라는 어떤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뭐 백엔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이 리액트와 유사한 뷰와 같은 프레임워크와 달리 리액트는 오로지
화면을 그려주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처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저 스테이트라든지 생명주기 관리 등의 어떤 많은 부분을 리액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 부분의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이 유저 스테이트에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에 대한 기본 동작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언제 화면이 갱신되는지 이 갱신 주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src 밑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이름은 자, state라고 해볼게요. 자, state 테스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JS로 하시면 되겠죠. state test 1.js라는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생성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임포트를 해서 자, use state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from react 자, 리액트로부터 자, 이런 문법들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보이게 될 문법일 것 같은데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유저 스테이트 부분만 내가 가져다 쓰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구조 분해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분해라는 말은 이후에 제가 등장할 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자, 유저 스테이트를 사용하겠다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고요. 자,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자, 이 컴포넌트 이름은 대부분의 경우는 파일 이름과 동등하게 주시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형 컴포넌트로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state test 1으로 주셨고요. 자,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구성하기 위해서 리턴 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화면을 그려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리턴 문을 하나 만들고요. 자,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 태그를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을 만들었고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까먹기 전에 이제 익스포트까지 시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디폴트 자, 스테이트 테스트 1. 자, 요건 뭐냐면 익스포트는 내보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서 불러다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보내기를 해야 되죠. 내보내기의 반대는 임포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저 스테이트도 이 리액트에서 내보내기를 해놓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onst 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괄호를 넣고요. 대괄호는 흔히 언어에서는 배열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배열 요소,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쓰는 리스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자, 배열 요소를 두 개를 주시고요. 근데 요건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배열이죠. 자,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set value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use state 자, use state라고 하고 초기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기반인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 타입 언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값이 대입이 될 때 데이터형이 결정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의미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변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value라는 값을 읽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set value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관리상 여러분들이 읽는 변수, 그 다음에 쓰는 함수는 이렇게 카멜 표기법으로 앞에 set이라는 걸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다른 이름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관례상 여러분들이 이 읽는 변수 이름과 동일하게 value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게 관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앞에 value 값은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변수가 되고요. 요 set value는 함수의 이 유저 스테이트 상태를 변경하는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함수 초기 값은 0으로 지정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HTML 요소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p 태그를 하나 넣으시고요. 자, 현재 자 카운트라고 해볼게요. 카운트 값은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중괄호를 넣고요. 여기 중괄호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외부 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죠. 자, value입니다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입니다. 이렇게 넣으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 값이 바뀌면 이 부분에 찍힌 값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p 태그를 하나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button. 자,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버튼을 태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도 열림 태그와 닫힘 태그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요 HTML 부분처럼 보이는 요 부분도 실제 HTML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SX 문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닫힘 태그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자, 요거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이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온클릭 이벤트라는 건 해당 버튼이 눌려지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눌려지면 자, 요때 콜백 함수를 불러줘야 되죠. 자, 눌려지면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요때 setValue라는 걸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setValue에는 현재 밸류 값에다가 자, 플러스 1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자,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죠. 요거를 컨텐츠 영역이라고 하죠. 자, 컨텐츠 영역에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에는 플러스 1로 표시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온클릭을 하면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설정했던 프리티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쁘게 여러분들이 줄을 맞추게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을 해주려면 app.js에 가셔가지고요. app.js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자, 뭐였죠? 스테이트였죠. 스테이트 테스트 1을 임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하고 이 부분을 자, 기존에 있는 투두 테스트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자, 요거 밑에 위에 건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임포트를 했으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폴더를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제가 그때 리액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하위에다가 HRD-sample react라고 만들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서가 여기 있다면 자,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동을 하시고 여기다가 yarn-start라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아마 현재 카운트는 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코드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버튼이 두 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현재 카운트는 0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자, 누를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느냐면 플러스 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1씩 증가를 하죠. 자, 마이너스 1을 누르면 이렇게 값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유저 스테이트라는 애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버튼에 온 클릭,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는 set value 값을 기존의 값에서 1을 더해 주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 때는 set value에서 기존의 value 값을 가져와서 여기서 빼기 1을 한 값으로 값을 재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set value가 값이 딱 바뀌겠죠. 이 바뀌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값이 바뀌면 이 컴포넌트 자체가 리렌더링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려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주러 가겠죠. 그러면 화면 이 컴포넌트 자체가 재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주러 가고요. 쭉 그려주는 순간에 이 밸류 값은 이제 기존 값에서 set value에서 반영된 값으로 변경된 값이 반영이 되겠죠.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화면이 갱신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HTML에서는 이런 효과들을 HTML 자체가 가지고 있었고요. 리액트는 이 모든 것들을 HTML 요소에 있는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유저 스테이트를 가지고 화면을 리렌더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값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변수 값을 여러분들 하나를 가져야 된다 할 때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변수 값을 유저 스테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변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let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든다. 자, 여기다가 name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없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더라도 렌더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화면에 결국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let이라는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유저 스테이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불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값이 변경될 때요, 값이 변경돼서는 안 되고요. 실제 값에 대한 주소가 변경돼야 된다는 것. 이게 불변성의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내부 값이 변경되는 걸 리액트에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이 변수 이름 앞에서는 상수를 의미하는 코스트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유저 스테이트 동작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응용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저 스테이트 응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예제는 좀 큰데요. 커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일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코드를 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이름은 네임카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네임카드, 카드.js.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작성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임포트.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저 스테이트를 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컨스트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 카드. 자, 네임 카드를 이렇게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카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를 넣는데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 값을 한 개의 값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유저 스테이트도 여러분들이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객체를 넣을 수도 있고 객체로 구성된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서 코스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네임 카드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임 카드 카멜 표기법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셋 네임 카드. 자, 이렇게 이름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넣고 자, 여기다가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넣어야 됩니다. 자, 유저 스테이트를 넣는데 자, 유저 스테이트 이 내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넣는데요. 여기에 원래 초기 값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었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다양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넣고요. 자, 여기에다가 몇 개의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name이라는 키와 value. 자, value는 여러분들이 값을 넣지 않고 한번 그냥 빈 문자열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osition. 자, 두 번째 position이라고 하고 여기도 빈 문자열을 넣고요. 세 번째 컴퍼니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컴퍼니. 자, 회사라고 이렇게 넣어보고요. 자, 네 번째는 ADDR. 자, 주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예제가 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개를 줄여서 가겠습니다. 네임, 포지션, 컴퍼니, ADDR 이렇게 네 가지만 넣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임카드라는 건 여기서 보면 명함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명함에는 이름과 직책,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원래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예제 기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부분이 많아서 생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유저 스테이트를 하나 넣었고요. 두 번째 유저 스테이트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 자, 이번에는 서브밋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브밋. 자, 제출이라는 의미죠. set submit.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출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유저 스테이트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스테이트. 자, 기본 값을 펄스로, 자, 미제출 상태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두 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것, onChange라는 여러분들이 상태 변경에 대한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키와 value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value.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자, 여기다가 set name이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set name. 자, 요번 예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의 문법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나올 문법들이라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키를 놓고요. 키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value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value. 자, 이렇게 넣으면 이 부분이 뭐냐면요. 문법이 조금 어려운데 set name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함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상태 변경 함수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점 네임 카드라고 넣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스프레드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전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네임카드의 기본 값들, 기존에 있는 값을 그대로 풀어서 넣고요. 네임카드의 내부 값들을 여기다 풀어서 넣고 그 다음에 오는 키와 밸류 요 값들이 변경되면 요 변경값만 다시 업데이트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값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임카드에 보면 네임, 포지션, 컴퍼니, ADDR 이렇게 4개 요소가 있죠.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개의 요소가 변경이 된다면 나머지 3개 요소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기존에 유지해야 될 요소들을 그대로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키 값이 만약에 컴퍼니다. 그러면 컴퍼니에 대한 밸류 값만 변경하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스테이트를 관리할 때는 자주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전개 연산자라고 부른다.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서브밋 버튼에 대한 서브밋 기능에 대한 함수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onSubmit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onSubmit. 자, 요걸 만들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뭐 넣을 거냐 하면 set submit. 자, 요 함수를 부르면 되겠죠. 불러서 넣는데 여기다가 이제 submit이 되면 true라고 이제 불량 값을 false에서 true로 이제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구현을 다 했고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그려주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턴 문 내에서 화면을 그려주는 부분을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줄에 걸쳐서 있을 때 작은 괄호를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이제 자, 빈 태그를 넣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인 태그라고 하죠. 요걸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제 H1 태그. 자, H1 태그 넣고 여기다가 이제 회원 정보 가입이라고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 요소를 넣어야 되죠. 자, 인풋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인풋.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 요소를 넣고요. 자, 인풋의 타입은 자, 어떤 타입이냐는 거죠. 자, 텍스트. 이 인풋 타입은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패스워드 타입도 있고 이메일 타입도 있고 뭐 넘버 타입도 있고 무수히 많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 타입을 사용하시고요. 자, 그다음 플레이스홀더는 힌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저한테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밸류 값. 자, 현재 요 밸류 값은 현재 바뀌는 값을 화면에 현재 상태 값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는 네임 카드에, 자, 네임 카드에, 자, 요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자, 이렇게 조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 카드에 점 찍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부 요소가 있죠. 내부 요소가 있는데 지금 네임을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줄을 바꾸고 한 줄에 다 안 들어가니까 on change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on change. 자, 여기는 이제 상태가 바뀔 때죠. 상태가 바뀔 때. 자, 인풋 창의 상태가 바뀔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상태값, 이 값을 받아서요. 자, on change라는 실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불러줄 때 이 값은 이벤트를 의미하죠. 자, 이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던져주고요. 자, 요때 이제 요 키 값을 네임이라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 밸류 값을 타겟에 점 밸류라고 넘겨주면요. 요 두 가지 매개 변수. 자, 요게 요거는 뭐 아규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규먼트를 넘기면 입력받는 요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여기에 키와 밸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 여기 키와 밸류를 받고 자, 요 값이 요 네임이라는 것이 키 자리, 요 이벤트 밸류가 요 밸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키 값은 요렇게 요게 이제 키 값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요걸 계산된 속성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산된 속성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키 값은 대괄호로 감싸서 넣어주시고요. 값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를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닫아주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이쁘게 줄이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풋 요소는 이 HTML의 이 인풋 요소는 그거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바꿈 특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BR 태그를 하나 넣겠습니다. BR 태그를 넣어서 줄바꿈을 하나 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 M 붙여넣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코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름 입력 요번에는 직책이라고 하면 되겠죠. 직책이라고 하고요. 직책 입력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자, 요 네임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 뭘 넣으면 되느냐? 포지션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포지션을 넣고요. 자, 나머지 요 부분도 네임에 포지션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포지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직책을 입력했고요. 자, 세 번째 부분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였죠. 자, 회사 입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회사 입력. 회사 입력이라고 하고요. 자, 회사는 여기에 컴퍼니겠죠. 컴퍼니라고 입력하고 이 부분도 컴퍼니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름 직책 회사, 그 다음에 주소가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주소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주소 입력이라고 하고요. 주소는 자, 이 부분을 지우고 ADDR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ADDR.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 요소는 다 채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게 입력이 다 되면 요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갱신을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제출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버튼을 하나 만들고 여기 버튼에 자, 온 클릭이 오면요. 온 클릭이 오면 요때 온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온 서브밋을 불러주고 요걸 제출이라고 표시가 버튼 이름이 표시되도록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조건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서브밋이라는 상태가 이제 유저 스테이트의 상태 값이 있으면 요때 뭐 할 거냐 하면 조건부 렌더링을 걸 건데요. 요 조건부 렌더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네요. 요 위에다가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화면을 그려주는 부분을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컨스트라고 넣고요. 자, 여기다가 네임 카드 PRN이라고 하면서 화면에 이제 네임 카드를 프린트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넣으면, 자, 요 중괄호를 넣으면 요게 구조분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롭스로 지금 현재 컴포넌트에 프롭스로 값을 넘길 건데요. 거기에 구조분해를 해서 네임카드 부분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면요, 구조분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구현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리턴문을 넣고요. 자, 리턴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자, 화면에다가 이제 감사인 요소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출력 구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H3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3 태그를 하고요. 여기다가 명함 정보 출력이라고 할게요. 명함 정보 출력.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다 이제 P 태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P 태그. 자, P 태그로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름. 자, 이름. 자, 이름 넣고요. P 태그를, 자, P 태그를 여러분들 이름 요번에 2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P 태그를, 자, 이름, 그 다음에 직책. 자, 여기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회사. 이렇게 이제 출력 구문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영역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변수를 집어넣을 부분은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프롭스를 구조분해해서 전달받았던 요 네임카드에, 자, 네임카드에 점 네임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점 네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네임카드에 점 포지션이죠. 자, 포지션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임카드에 점 addr. 자, 요렇게 하나가 더 있었죠. 이름 직책 회사, 이름 직책 회사 주소까지가 있네요. 이름 직책 회사, 이름 직책 회사죠. 회사는 컴퍼니. 자, 컴퍼니.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회사 다음에 주소. 자, 주소를, 자, 주소라고 해서 여기에, 자, 여기 addr.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넣고 난 다음에, 자, 요걸 이제 조건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여기서 불러드리면 되겠죠. 컴포넌트는 여기다가, 자, 컴포넌트 이름은 네임카드 PRN이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롭스를 넘겨줘야 되죠. 프롭스는 네임카드에 뭘 넘겨주면 되느냐 하면, 네임카드라는 프롭스 이름에 여기에 프롭스 키 값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네임카드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요. 자,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복잡한 객체를 유저 스테이트에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트를 시켜야 돼요. 익스포트 디폴트. 자, 요거 이름이 네임카드죠. 자, 요걸 내보내기를 하시고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app.js에 가셔가지고, 자,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죠. 임포트. 자, 요번에 네임카드죠. 네임카드를 임포트 하시고, 요 부분을 붙여넣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전에 거 이제 기본 예제했을 때 여기 안 꺼졌다면 그대로 저장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상태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름을, 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경수죠. 자, 직책은 저는 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회사는, 자, 회사 이름은, 자, 그냥, 자, 엔노바라고 해볼게요. 자,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자, 이렇게 한번 넣어서 제출이라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출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명함 정보가 이렇게 이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다지 이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꾸며주는 요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기본 동작에 충실하는 예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걸, 동작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유저 스테이트의 기본 예제, 응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유저 스테이트의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을 살펴보았고요. 자, 유저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화면을 렌더링하는 부분과 연관이 많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6차 시로 유저 이펙트를 통한 생명주기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